자, 계속 영재로 수업하겠습니다. 자, 단원 평가는 지금 영상을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요 방금 풀어줬던 이 두 문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문제는 이제 자기장 파트에서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기장 파트에서 내는 것으로. 그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정했고, 그 전에 라이브 없어요. 라이브 없고, 그러면은 자기장 파트는 이론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번째 하나? 이 자기장 파트 이론은, 그지?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하자면은, 자, 자기장은 너무 안 풀어줍니다. 자기장 파트가 두 번째 계량은 2번 자기. 근데 우리가 그 자기장에서 공식 몇 개 있었었잖아, 그지? 그냥 그래. 간단하게 좀 빠르게 복습만 좀 해보면,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리량 2개 더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량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색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량 2개를 추가로 우리가 더 배워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자기 선속은 우리가 판이라고 했고, 자기장의 색이는 우리가 대문자 B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 2개를 연계해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S분의 파이로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위는 그때 이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T라고 쓰면서 테슬라라고 하기로 했었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기장과 수직인 임의의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총수라고 그때 얘기했었었고, 그때 그것을 이 S가 면적을 의미하는 거거든. 즉 그 면적을 갖다가 이게 나눠버린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그지? 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공간에, 그때 이것과 수직한 단위 면적이면 이제 1제곱미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1m. 이걸 이제 우리가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단위 면적을 수직한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수를 우리가 자기장의 색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 선속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단위는 못 쓴다고? 테슬라. 테슬라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자기장이 단순히 자석 주변에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전류가 네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직선 도선에서 그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는데, K R분의 I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었지. 이거 기억나냐? 그래서 이게 어떤 공식이었냐면, 직선 도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선 도선의 어떤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를 갖다가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그거 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이 K는 우리 이제 상수라 그래가지고, 그지? 그때 이 K 값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건데, 굳이 계산은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K라고 넣고 계산을 해도 문제가 이제 안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전류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진다.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때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는 커진다. 이런 관계들을 갖다가 잘 알아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식은 직선 도선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도선도 있다고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도 이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었고, 원형 도선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 그지? 그래 안 그래? 원형 도선의 정중앙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K 프라임의 R분의
i로 구한다고 했었었어. 그지? 기억나죠? 그때 이 k 프라임의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 공식의 k 값의 원주율을 추가로 곱해준 공식으로서 이제 취급한다 그랬었지, 그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코일. 그래서 코일에서의 역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K2 프라임의 N I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기억날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기억이 나야 돼. 그때 이 코일 하면서도 몇 가지 더 한 적이 있었었는데 코일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어떻게 통과한다고 그랬어? 코일 중심을 갖다가 터널처럼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의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고 그때 이런 자기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코일이 뭐처럼 보이냐면 하나의 자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의 자기력선을 펼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 자체가 전자석이라고 하는 그지? 자석과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되고 그때 어느 쪽이 N극이냐 S냐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은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 솔레노이드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보고 이거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냐면 예를 들어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위쪽이다. 솔레노이드 앞쪽에 앞에 있는 코일 방향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감싸진다고 그랬지, 그지? 오른손으로. 근데 이 네 개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그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된다라고 했었고 반대로 솔레노이드 앞쪽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이면 솔레노이드를 뒤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아래로 내리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때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솔레노이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보고서 어느 쪽이 N극인지 S극인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사실 이 공식은 잘 안 쓰지 그지? 잘 안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거 잊어버려도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크게 문제는 안 돼. 가끔 이걸 쓰는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솔레노이드에서 극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돼. 이래야 나중에 뭐까지도 연계가 되냐면 전자기 유도까지 연계가 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알아두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웠던 게 바로 뭐냐면 전자기력이었어. 전자기력.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 그지? 중학교 때. 그래서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 이런 영역 속에 뭐가 존재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지? 예를 들어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수직할 때 뭐가 발생한다고? 이 두 개에 의한 조건에 의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고 그랬었어. 그지? 그때 우리가 오른손으로 이 힘의 방향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 유축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서 이 지금 현재 이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조건을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그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힘의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죠? 거의 반대 방향 아니에요? 어? 이렇게 하면 이쪽 아니에요? 뭐가? 자기 저 코일의 전류 방향이 잘못돼요. 이거? 네. 개소리야 갑자기 손 안 들친 것 아, 같아. 이렇게 하면 여기 아니에요? 전류가 방향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응? 지금 뭐 이거 막 지금 제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림 그렸냐 지금? 네. 죽을래? 자꾸 수업 맥을 끊기게 할 거야 자꾸. 응? 뭐 하는 거야 지금? 새끼야. 그림을 보고서 그래. 교과서야? 교과서에 그림 그리는 거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 기계야? 어? 선생님 프린트 기계니? 네. 아니잖아. 그래. 이거나 봐. 지금 쓸데없이 하지 말고. 근데 그때 그 힘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살이요. F는 B, I, L. 그치? 그냥 그래. F는 B, I, L로 구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사인 90도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 자기 도선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식인 거죠.
근데 이런 자기장 속에 도선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지나갈 때도 존재한다는 얘기지. 사선으로 좀 지나갈 때도. 그러면은 그때는 사인 90도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때. 왜냐면 자 같은 도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직으로 쓰면은 도선의 길이가 짧아져. 그치? 그래 안 그래? 자기장을 통과하는 도선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반대로 이렇게 누워버리면 오히려 도선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 길어나 늘어나. 근데 BIL이라고 하는 것은 이 L이 도선의 길이를 의미하는 건데 L이 길어지면 힘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실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지. 길어진 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그 비율만큼 작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인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원래 길이는 이거였지만 각도가 이걸 세타라고 가져갔을 때 이거에 대한 이거의 B값을 따라 곱해줘가지고 L 사인 세타로 전자기력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한다. 아니 뭐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 의미다. 자, 아무튼 이 전자기력의 크기까지가 우리가 물리 1, 2 과정, 기초 과정에서 배웠었단 말이에요. 맞냐 안 맞냐? 거기에 추가로 뭐도 배웠냐면 로렌츠의 힘, 물리 2 때는 로렌츠의 힘까지 배웠었어. 그지? 기억나냐? 로렌츠의 힘? 로렌츠의 힘. 로렌츠가 누구예요? 로렌츠가 누구냐가 아니라 이런 전자기력을 구하는 방법론은 사실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거시적인 관점. 근데 거시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미시세계적인 관점에서도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내용이었었어. 기억날까 모르겠다. 그걸 우리는 로렌츠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같은 전자기력이라 하더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도선이 이동하거나 물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가 전자기력을 받고 그 물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더 원자 단위의 세계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자가 받는 힘의 크기라든지, 그지? 또는 양성자가 받는 힘의 크기라든지. 근데 이 정도의 이제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자기장 영역 속에서 받는 힘을 로렌츠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힘은. 그 힘을 로렌츠의 힘이라고 그러고 그 로렌츠의 힘이 사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그냥 다만 너무 미시세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그 로렌츠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로렌츠의 힘은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이라고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건데 이걸 우리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 영역에 대전된 입자라는 얘기는 양성자 아니면 전자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지? 그래 안 그래? 양성자는 무슨 극을 띠고 있어? 플러스 극을 띠고 있고 전자는 무슨 극을 띠고 있냐면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전류가 흘러간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전류의 주체가 양성자였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양성자가 흘러간다는 얘기는 얘와 똑같이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고 반대로 전자가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전류 파트 배웠을 때 전자의 실질적인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관념적으로 반대 방향이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자 자체가 이런 자기장 속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뭘 받아버려? 힘을 받아. 근데 그냥 움직인다고 해서 다 힘을 받는 건 아니고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사실 이동하면 힘을 안 받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떤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게 좀 전자로 할게요. 전자가 지금 자기장 영역 속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입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사하자마자 사실 힘을 받는데 조금 그냥 선생님이
바로 힘을 간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바로 힘 받게 그냥 바로 힘 받자고 하자. 자, 이렇게 딱 자기장 영역 속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자기장은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전자는 이와는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은 결국은 전류가 흐르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그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걸로 계산이 되냐면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지?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이 녀석의 속도는 이쪽으로 갖고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로렌츠의 힘은 결국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전자기력과 똑같으니까 이걸 똑같이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그 로렌츠의 힘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뭘 받냐면 얘가 힘, 전자기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런 공간에서는 전혀 힘을 안 받다가 자기장 영역 속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런 힘을 받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원래 이동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에서 때려버리니까 얘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방향을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로렌츠 힘 때문에 이렇게 방향 변화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전자는 또 일로 가면 이쪽 방향으로 또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방향을 휘는 이런 현상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실제로 이런 대전된 입자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무슨 운동을 하게 되냐면 원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이런 힘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구신력의 역할을 하게 돼요. 구신력의 역할을. 그때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 B, Q, V 비켜가 공식으로 이거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BIL인데 여기서 이 I 값을 T분의 2로 바꿔가지고 그때 L분의 V를 T분의 L을 갖다가 우리가 V로 바꿔줘가지고 BQV 이렇게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 공식이 이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공식을 우리는 로렌츠의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와 같다고도 하냐면 구신력 공식인 R분의 MV의 제곱과 같다라고 정의를 했었어. 그때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운동의 뭐야? 반지름의 크기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R 값을 따로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 이 R 값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BQ분의 MV로서 명박비켜 공식이라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야. 명박비켜. 그지? 그래. 기억나냐 이거? 그래서 이게 명박비켜 공식은 그냥 단순하게 뭐 요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하지 않더라도 이거 직관적으로 좀 암기를 좀 해놓으면은 이때 이제 로렌츠의 힘에 의해서 입자가 원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 원운동을 하는 입자의 반지름의 크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또는 반지름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돼요. 맞지?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지면 짧아져. 그치? 그래 안 그래? 자기장이 세지면 이 R이 짧아져. 짧게 돈다는 얘기죠. 반대로 Q 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또 짧아져. 짧게 도. 그러니까 짧게 돈다는 얘기를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신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게 못 돌고 짧게 착착착착 빨리 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거기에 한 바퀴 이거 원운동이니까 이것도 주기운동이다 보니까 이런 주기에 또 영향을 주는 또 주기를 구하는 이런 공식으로도 이걸 갖다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원래 주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V분의 2파이R로 구하는 거거든 원래가. 근데 아까 방금 이 R 공식을 여기다가 대체해서 집어넣으면 이 공식이 BQ분의 2파이M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기까지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써먹는다 이라는 거지. 이런 공식들. 근데 주기 공식은 사실 암기 안 해도 상관없어. 뭘 암기하면 돼? 이 명박비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비켜가 공식하고 이 명박비켜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 로렌츠 힘 파트에서는 암기할 건 다 암기한 거다. 나머지는 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다행스러운 건 응용이 그렇게 어렵게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 이건 어려워서 응용이 많이 안 되니까 저 공식만 좀 암기를 해줘도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자, 어떤 게 시험에 나올 거냐면
자기장 파트는 뭐 크게 막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낼 만한 게 있다면은 저기 복수 문제에서 예전에 했던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었는데 뭐냐면 그 113번 같은 거 있잖아. 113번 같은 거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네, 옛날에 풀었었던 113번이랑 또는 108번 같은 거 있잖아. 108번. 108번 또는 113번 또는 114번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옛날 문제지만 그래도 꽤나 중요해서 기억이 안 나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118번 이런 거 118번도 전자기력 문제니까 이거 좀 체크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121번 같은 경우도 쉬운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괜찮냐면 뒤에 134번까지 134번 같은 경우도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가 오늘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래가지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몇 번을 좀 풀어주면 좋을까?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방금 이런 거 저런 거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핵심적으로 몇 번을 좀 풀어주면 좋을까? 118번이요. 118번, 118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기장 파트는 너희들이 이미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학교에서 할 거 아니야. 내시보였죠. 근데 이거 쉬운 거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거랑 이거밖에 안 나왔어. 두 개만 하면 다. 일 방향이나 막 그거밖에 안 나는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똑같아. 원형 도선이 없어요 거기는. 모형도 있잖아. 알겠어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 이 방향에서 저기. 자 118번 하고 아니 있어. 원형 도선 아니에요. 아니 그 지금 방금 나오는 거 있는. 도선이 3개가 있어. 3개가. 네. 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1A 흐르고 이쪽으로 2A 흐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3A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네. 각각의 거리는 50cm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류 B에 1m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여기는 요게 이제 B 도선인데 A 도선과 C 도선에 의해서 이 도선이 힘을 받느냐 이거인 거거든.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앙페르의 법칙하고 방금 우리가 구했던 전자기력의 크기를 방향을 구하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부터 먼저 예측을 한번 해봐야 돼. 자 왜냐면 A 같은 경우는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앙페르 법칙을 사용하면 자기장이 선생님 손가락의 방향처럼 자기장이 형성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면서 이 B 도선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B 도선에 A 도선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도선도 역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B 도선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 도선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C 도선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둘 다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인데 전류는 수직한 방향으로 좌측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힘 받아 안 받아? 힘 받아. 그래서 A에 의한 방향이 어느 쪽인지 살펴보면은 자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A에 의해서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그지? FA 맞냐 안 맞냐? 네. C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는 자 다 나오는 방향이지. 전류 방향이 왼쪽이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왼쪽 맞지, 그지? 왼쪽이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고 C에 의해서 이게 C에 대한 자기장의 방향. 그럼 얘네들의 크기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면 되겠지, 그지?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얘를 아래쪽이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하고 얘를 플러스로 해서 계산해보란 말이야. 누가 더 큰지.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힘의 방향 어떻게 구해? F는
K B, I, L L. 전자기력의 크기는 그거거든요. 지금 문제 보면은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FA부터 여기다 이제 구해보면 B, I, L로 구하면 되는데 그때 이 B는 뭘로 구하냐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K, R분의 I로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R이 지금 50cm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우리 단위 센티미터로 환산할까요? 아니면은 미터로 환산할까요? 미터. 원래는 미터로 환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5분의 I가 얼마냐면 1A니까 1. K도 여기 붙여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 근데 K는 다 공통사항이니까 K 빼버릴게 그냥. 빼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붙여야 되나? 마지막에 하나 붙여서 그냥 끝내자. 알겠지? 일단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K는 나중에 이제 계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I에는 얼마를 흘러야 돼? 이 I는 어디에 흐르는 I일까 이게? A B에 흐르는 거야. A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다 이미 썼어. 그래 안 그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데 썼어. I 값은 내 앞에서 흐르는 거야. 이 앞에 집어넣어. L은 얼마가 되냐면 1m당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냥 1을 곱해주면 된다. 몇 K야? K 0.5에 1에 2A니까 그냥 1K 2K? 예 1K 아니잖아. 아 4K 4K, 4K. 왜 그래? 나는 계산이 안 돼. L이 지름이에요? 반지름이 아니라 도선의 길이. 지금 문제 보면 1m당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그랬잖아. 그 1m는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게 1m야. 이게. 알겠지? 네. 이걸 의미하는 거야. 4K, FA가 4K이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FB 구해봐. 몇 K 나와? 아, FC구나. FC를 구해보면 K 0.5분의 여기는 몇 암페어냐? 3암페어. 3 지금 넣어야 되고 거기에 I 값이 똑같이 2암페어 여기서 2암페어고 역시 1m를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나와? 12K. 네. 자, 얘는 12K, 얘는 4K. 답은 위쪽 방향으로 8K. 답은 위쪽 방향. 위쪽에 이렇게 써주면 돼요. 8K 이렇게 하면 답으로 하는 거, 답으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K는 나중에 계산해주면 되는데 K 값은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을 의미하는 거니까 굳이 안 곱해줘도 됩니다. 시험에 만약 나온다 그러면 그냥 8K라고 하는 거 맞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 방향 알려줘야지. 어느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자, 88번 됐고 또 저 제일 뒤에 아까 134번 한번 가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렌츠의 힘의 크기로 이거 구하는 건데 134번 좌표가 나와 있고 지금 이쪽 45도 각도로 지금 점입자가 입사하는 걸 나와 있거든. 근데 이 점입자가 뭔지 한번 봐봐. 뭐래 이게? 전압 Q야 Q, 그지? 플러스 Q야 플러스 Q. 플러스 Q를 가지고 있는 대전된 입자가 지금 X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가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시간 t초가 지난 후에 자기장이 없는 영역, 즉 X가 플러스인 영역이니까 아니구나,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구나, 마이너스 영역이니까 얘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영역이잖아. 여기가 X가 플러스 영역이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지점을 Y1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 놓고 저 Y1 값이 얼마냐? 그리고 시간은 또 얼마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45도로 갖고 얘가 들어갔거든. 45도로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 영역에서 무슨 운동을 해 얘? 원운동해. 원운동. 자기장 영역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그러면은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얘가 여기 이쪽 방향으로 지금 뭘 받아? 이쪽 들어가자마자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때 이 힘의 방향이 원의 중심 방향 아니냐? 그냥 그래. 그래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받잖아.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때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 그치?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 45도에 대한 연장선을 쭉 그어보면 이 지점 어디가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란 말이지. 4분의 1. 맞지? 네. 맞아. 정확히 잘했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그어보면은 여기 수직되지. 그치? 왜냐면 얘도 45도로 여기 들어갔을 테니까 이쪽으로. 그치? 그냥 그래. 맞냐 안 맞냐? 이거 기하학에서 배우지 않았어 이거? 그렇죠. 네. 그치? 여기가 R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알루트 루트 2R 또는 뭐 R 루트 2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요 R만 구하면 요거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그치? R은 어떻게 구해? 나는 BQ분의 B MV. 그냥 아까 요 반지름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로렌츠에서 명박 BQ였잖아. 예. BQ분의 MV 아니냐? 이거 구해봐봐. 자 문제 조건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기장은 B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거 B 그대로 넣으면 돼. 그리고 이 입자의 전환이 Q라고 했으니까 이 Q 그대로 넣으면 돼. 그지? 그냥 그래. 그 다음에 이 입자의 질량을 넣어야 되는데 질량도 그냥 M이야. 그냥 M 이대로 집어 넣으면 돼.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속도가 얼마냐라고 나와 있냐면은 V로 입사했대. 그럼 V 그대로 이렇게 넣어. 이거야 이거지. 이게 R값이야. 이게 R값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루트 2를 곱해주면은 요 거리가 요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이 문제는 끝났네. 일단 y 원값은 구했어. 그럼 시간 t는 어떻게 구할까? 시간 t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주기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bq분의 2파이 m으로 구한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전체 주기는 얘가 원운동으로서 한 바퀴 돌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큼 해당돼? 이만큼은? 4분의 전체 주기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준다 그러면 4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얼마야? 1이 큐분의 파이 m. 그지? 파이 M. 선생님 저 2파이 M이에요. 이렇게 바뀌겠지. 이게 주기, 시간, t. t를 의미하는 거고 반지름의 크기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134번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요 할 수 있을걸요? 너희들이? 이만한 문제들은 아까 선생님이 다 찍어줬잖아. 그죠? 나머지 문제는 어려운 게 없고 왜냐면 다 복수 문제거든. 예전에 기초과정 때 했던 거. 근데 저 근데 왜냐면 오늘 내가 너희들 오랜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내고 쉬운 옛날 기초과정에 있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지? 그거 위주로 내려고 108번 했어. 하나만 더 해주세요. 어? 108번 해주세요. 108번? 108번이 뭐야? 오늘 야 근데 하림이 너는 오늘 애들이 없으니까 너 엄청 열심히 공부한다. 어떻게 좀 됐지? 너는 좀 애들이 없어야지 잘하는구나. 아니 근데 제 차이랑 맨날 네, 걔는 그게 없으세요. 아니 걔네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왜요? 너는 보니까 어떻게 또 소수 인원일 때도 잘하네. 아니 저 걔네만 없으면 잘할 수 있어요. 걔네만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 네. 피곤 말이야 이 새끼야. 누가 있든지 뭔 상관이야. 뭐네 친구들이 뭐 네 인생 사라지냐? 네? 걔네들이 네 인생 사라지냐고. 왜 걔네들 신경을 써? 엄마. 자 108만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시냐? 10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10문제. 3시 5분이죠. 쉬는 시간 지났잖아. 이씨. 안 되겠다. 아니 내가 선생님 시간가 어? 시간 시계가 망가졌는데. 저 시계 좀 이상하네. 무슨 시계? 이거는 그냥 방법만 알려줄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직선 도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직선 도선이 3D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사실은
여기에 있고 요 앞에 있는 거야 그냥.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원형 노선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 지금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거든.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 받는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지금 구해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형 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류의 방향 생각해보면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지? 원형 노선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해? 비원형에 의한 자기장은 K 프라임의 R분의 I로 구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전류가 1A고 길이도 지금 여기가 1m야. 여기가 1m. 그지? 이거 다 지금 1m거든 여기가. 여기도 1m, 1m, 1m야. 그래서 이거 구하면 얼마야 이거? 1분의 1. 그래서 그냥 K 프라임이야. 원형 노선에 의한 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걸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원형 노선이면 여기에 직선 노선 하나 있고 직선 노선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여기 1, 1 이렇게 돼 있는데 원형 노선에 의한 게 이쪽 방향이야 지금 현재. 그지? 들어가는 방향. 네. 비원형. 그러면 직선 노선도 어떻게 되냐? 여기 밑에 거 요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지? 역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비직선 노선에 대한 자기장. 비직선 원이라고 할게. 알겠지? 이건 들어가는 방향이야. 근데 얘는 이쪽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그지? 근데 나오는 방향인데 대각선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라고. 45도로 나오는. 이 루트 2란 말이야 길이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5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45도로. 이게 비직투라고 하면 돼. 이 세 개를 합해주면 돼. 근데 합백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녀석에 대한 x축에 대한 성분으로 분해를 해. x축과 y축으로 분해를 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b직2의 x 방향이잖아 지금. 그치? 그래 안 그래? 요거에다가 요거 빼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럼 뭐가 나와? 요만큼 빠지겠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놈이지. b직 y하고 요 놈하고 남은 거 벡터 합하면 돼. 벡터 합은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피타고라스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할 수 있죠? 네. 최종적으로 얘와 얘를 합한 요거를 구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네. 참고로 K하고 K 프라임만 써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굳이 막 그 K 값 집어넣어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려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 자기장. 네. 오.